하버드 교수가 노숙자 출신이라고요? 인터넷에서 한 기사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거리의 노숙자에서 하버드 교수로 기적 같은 인생. 사람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기사를 읽었습니다. 거짓말 같은데 정말 실화라고? 어떻게 노숙자가 하버드 교수가 될 수 있어? 수많은 댓글이 달렸고 사람들은 놀라워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어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절망적이었는지를.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잠시만요.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현우입니다. 영국에서의 이름은 에드워드. 하지만 저는 제 한국 이름을 더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 어린 나이에 영국으로 입양되었습니다. 입양되던 순간의 기억은 전혀 없지만 양부모님이 가끔 그날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어요. 그때 저는 새로운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을 시작할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아버지의 사업이 크게 실패하면서 집안 형편이 급격히 나빠졌고 그와 함께 저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어요. 넌 왜 이렇게 쓸모가 없니? 우리 집에 너 같은 애가 필요할 것 같아. 처음에는 무심한 말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학대가 심해졌습니다. 양부모는 저를 때로는 방에 가두기도 했고 밥을 주지 않는 날도 많아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부모님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저 아이를 입양한 게 실수였어.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원래부터 환영받지 못한 존재였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10살이 되던 해 저는 몰래 집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추웠어요. 눈이 내리는 거리, 불이 꺼진 건물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길 위에서 저는 홀로 서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근처 공원에서 버텼어요. 벤치 위에서 웅크린 채 추위와 싸웠어요. 하지만 점점 배가 고파지고 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잘 곳이 없어 폐건물과 지하철 역사에서 밤을 보냈어요. 배가 너무 고플 때는 길거리에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었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힘들었던 건 내일이 없다는 불안감이었어요. 내일 아침이 올까?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던 어느 날, 저는 한 건물 앞에서 서성이게 되었습니다. 바로 도서관이었어요. 비가 오는 날이면 항상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겨울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 거리는 더없이 을씨년스러웠어요. 저는 찬 공기를 뚫고 도서관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온몸을 감싸왔습니다. 바깥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도서관은 조용하고 깨끗했고 따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곳에서는 아무도 저를 내쫓지 않았습니다. 저는 늘 도서관 한쪽 구석,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대개 신문이나 잡지를 뒤적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우연히 낡은 책 한 권이 내 손에 들어왔습니다. 수학의 원리, 책장은 발에 있었고 표지에는 오래된 도서관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저는 무심코 책을 넘겼습니다. 그 순간 눈앞에는 낯선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숫자와 기호가 빼곡히 적힌 페이지들이 마치 암호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자꾸만 그 페이지를 넘기고 싶어졌습니다. 이건 뭐지? 저는 그날 밤 도서관이 문을 닫을 때까지 책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같이 수학책을 읽었습니다. 다른 책들도 있었지만 수학책만큼 나를 끌어당기는 것은 없었어요. 소설은 허구였고 역사책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수학은 언제나 정확했습니다. 이 세상은 혼란스럽고 변덕스럽지만 수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거리에서 떠돌든 따뜻한 집에 있든 방정식은 여전히 성립했고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언제나 180도였습니다. 수학은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거야. 누구에게나 똑같은 법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노숙자든 부자든 수학 문제의 답은 동일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진리를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연필과 헌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누군가가 두고 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직접 풀어볼까? 책에 적힌 예제들을 따라하고 혼자서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풀어보았습니다. 어려운 개념이 나오면 사전을 찾아보며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독학은 쉽지 않았죠. 책에는 풀이 과정이 너무 간략하게 적혀 있었고 저는 중간 단계에서 막히기 일쑤였습니다. 한 문제를 풀기 위해 반나절을 고민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 때 어느새 고등학교 수준의 수학을 풀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적분 책을 읽으며 알게 되었습니다. 수학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세상을 설명하는 언어라는 것을요. 곡선의 기울기, 물체의 속도 변화, 자연의 패턴, 모든 것이 수학으로 표현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만약 이걸 더 깊이 배울 수 있다면 내 인생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저는 노숙자였습니다. 학교에 갈 수 없었고
누구도 내게 배울 기회를 주지 않죠. 어느 날 저는 도서관 한쪽 구석에서 미적분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공책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이거 내가 푼 거니?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중년의 신사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과 가죽 가방을 들고 있었고 인자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공책을 살펴보더니 놀란 듯 말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푼 거지?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책에서 본 걸 따라 해봤어요. 그의 표정이 조금 더 진지해졌습니다. 혹시 누구한테 배운 적 있어? 아니요. 그냥 책을 보고 혼자 공부했어요.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공책을 한 장 한 장 넘겨보더니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이걸 독학으로 했다고? 그제야 저는 그의 손에 들려있던 서류 뭉치에서 적힌 글자를 발견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수학과 교수. 그 순간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시 공책을 찬찬히 살펴보더니 살짝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미적분을 이렇게 푸는 걸 보면 기본적인 대수학은 이미 다 익혔겠네. 그는 생각에 잠긴 듯 하다가 종이 한 장을 꺼내 짧은 문제를 적었습니다. 저는 문제를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손이 움직였습니다. 연필을 쥐고 조심스럽게 적어나갔어요. 답을 확인한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대단한데 정식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지? 네. 그냥 책을 보고 따라했어요. 그의 얼굴에 감탄이 서렸습니다. 혹시 정식으로 공부해 볼 생각이 있니? 그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나 같은 게 정식으로 공부? 학교를 다닌 적도 없고 신분증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학교에 다닐 형편이 안 돼요. 그는 조용히 저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 내가 원한다면 내가 도와줄 수 있어. 그 순간 제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 며칠 후 저는 여느 때처럼 도서관 구석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리처드 브레너 교수가 서 있었습니다. 강연 후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저는 놀랐습니다. 제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서분께 물어봤어. 내가 자주 오는 학생이라고 하더군. 그는 조용한 곳으로 저를 데려가더니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리처드 브레너라고 해. 그리고 내 재능을 그냥 지나칠 수 없을 것 같아. 저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처럼 독학으로 여기까지 온 학생은 본 적이 없어. 다시 물을게. 정식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할 생각이 있니? 학교를 다닌다라 그게 정말 가능할까? 아무리 좋은 기회가 찾아와도 저는 등록금을 낼 수도 없고 집도 없고 신분증조차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 해결할 방법이 있어.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는 제 표정을 읽었는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일단 하루만 나를 믿어보지 않을래? 저는 망설였지만 왠지 그의 말에는 이상한 신뢰가 느껴졌습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저는 그와 함께 도서관을 나섰습니다. 그가 저를 데려간 곳은 근처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이곳에서 지내도 좋아. 저는 당황했습니다. 여기서 살아도 된다고요? 그래. 여기는 내가 후원하는 학생들이 잠시 머물 수 있는 공간이야. 그의 말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작은 책상과 침대, 그리고 한쪽 벽에는 수학책들이 빼곡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내가 곁에서 끝까지 도와줄게. 저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한 번도 이런 기회를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혼자였고 누구도 제게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어요. 정말 괜찮나요? 물론이지. 하지만 처음부터 큰 목표를 잡기보다는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지는 게 중요하겠지.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설명했습니다. 일단 기초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어. 그곳에서 기본적인 학업을 따라잡고 정식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도와줄게. 저는 벅찬 감정을 억누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해왔던 걸 보면 분명히 할 수 있어. 단 노력해야겠지. 그날 이후 저는 낮에는 교육센터에서 공부하고 밤에는 브레너 교수의 도움을 받아 수학을 심화학습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죠? 교육센터의 담당자가 교수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공부해서 상당한 수준의 수학 실력을 갖추고 있어요. 담당자는 서류를 넘기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기초를 다지는데 강현우 군은 학교를 다닌 적이 없으니까요. 정식 시험을 준비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이제 겨우 기회를 얻었는데 벌써 안 된다고 하는 걸까? 교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기회조차 주지 않고 판단할 수는 없죠. 이 아이가 얼마나 해낼 수 있는지 직접 지켜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담당자는 고민하는 듯 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다만 정식으로 등록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적응할 수 있는지 시험해봐야 합니다. 그렇게 제 시험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정규 수업을 듣게 된 날, 저는 곧 깨달았습니다. 나는 모르는 게 너무 많다. 다른 학생들은 이미 역사, 과학, 문학 등을 배웠고 기본 개념들도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산업혁명이 유럽 사회에 끼친 영향을 설명할 사람, 뉴턴의 운동 법칙을 아는 사람, 선생님의 질문에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손을 들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학 문제만 보면 누구보다 빠르게 풀었지만 나머지 과목들은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 옆자리 학생이 물었습니다. 현우야, 너 원래 어느 학교 다녔어? 그 순간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나는 노숙자였어. 솔직하게 말하면 이상한 시선을 받을 것 같았습니다. 그냥 예전에 다닌 학교가 있어. 아, 그래? 학생은 별다른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는 여기 있을 자격이 있는지 고민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첫 번째 시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수학 시험을 거의 만점에 가깝게 풀었지만 다른 과목들은 처참했습니다. 점수가 적힌 시험지를 보며 저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러다 정말 쫓겨나는 거 아닐까? 브레너 교수님께 실망을 줄까봐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교수님과 함께 공부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이걸 다 따라갈 수 있을까요? 교수님께서는 조용히 저를 바라보다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차근차근 하면 돼. 하지만 너무 늦은 것 같아요. 현우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법이야. 교수님께서는 책장에서 한 권의 책을 꺼내셨습니다. 한계를 넘어서 이 책을 한번 읽어봐. 세계적인 수학자 중에도 늦게 시작한 사람이 많아. 중요한 건 내가 포기하지 않는 거야. 그 말은 이상하게도 마음 깊이 와닿았습니다. 몇 달 동안 저는 밤낮 없이 공부했습니다. 과학 개념을 반복해서 읽고 역사는 선생님께 직접 질문하며 하나씩 배워나갔습니다. 어느 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우야, 이제 Access to Higher Education 디플로마 과정을 준비할 때가 됐다. 그게 뭐예요? 내가 대학에 가기 위해 필요한 자격 시험이야. 영국에서는 정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도 이 시험을 통해 대학 입학 자격을 얻을 수 있어. 저는 놀랐습니다. 그럼 저도 대학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이지. 하지만 쉽지는 않을 거야. 이 시험을 통과하려면 문학, 사회학, 수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과목을 준비해야 해. 그날 이후 저는 Access to Higher Education 디플로마를 목표로 삼고 더욱 집중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수학 문제를 푸는 건 익숙했지만 영어 에세이를 쓰는 것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 곁에서 끊임없이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험을 치르는 날이 왔습니다. 손에 땀이 났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여기까지 왔잖아. 포기하지 말자.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교수님께서 제게 성적표를 건네주셨습니다. 합격했어, 현우야. 이제 너는 대학에 갈 수 있어. 저는 성적표를 꼭 쥔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진짜 학생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더 멀리 갈 거예요. 시험 결과가 발표되던 날 제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하버드대학교 수학과 입학 허가서. 눈앞에 펼쳐진 글자를 읽고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하버드에 합격했다고? 도서관 구석에서 책을 읽던 노숙 소년이 세계 최고의 대학에 입학하게 되다니. 그 순간 저는 제게 손을 내밀어 준 교수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버드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것에는 익숙했지만 감성적인 글을 분석하는 과목들은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길거리를 전전하며 추위와 배고픔을 견뎌냈던 시간들, 도서관에서 수학 문제를 풀며 현실을 잊었던 순간들, 그리고 브레너 교수님이 제게 내밀어 주었던 손. 나는 여기까지 올 수 없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해냈다. 그렇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도서관에 나와 하루 종일 공부하고 부족한 부분은 교수님과 동기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 노력은 결국 빛을 발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저는 하버드 수학과 최우수 졸업생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원에 진학해 심화 연구를 진행하며 논문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수학적 모델을 활용한 새로운 연구가 학계에서 주목받으면서 여러 교수님들의 추천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하버드 대학교에서 강의를 맡을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제 이름 앞에는 이런 타이틀이 붙어 있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수학과 교수 강현우. 어느 날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교수님, 사실 저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학비를 내는 것도 버겁습니다. 교수님처럼 수학을 정말 좋아하지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대학을 계속 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과거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버드에 입학하기 전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혼자 버텨야 했던 시간들. 브레너 교수님이 제게 기회를 주었을 때 느꼈던 희망.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받은 도움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자. 그렇게 저는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 넥서스 펀드를 설립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무료로 수학을 가르치며 세상에서 소외된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넥서스는 연결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과거의 나처럼 어려운 환경에 처한 학생들에게 지식과 기회의 연결고리가 되어주고 싶다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브레너 교수님께서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강현우, 드디어 내가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차례가 되었구나. 장학재단 넥서스 펀드를 설립한 지 몇 년이 지나자 저는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프로그램을 통해 10명 이상의 노숙 청소년들이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저와 같은 입양아들도 있었습니다. 미국, 영국,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서 온 아이들이 제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점점 제 자신의 뿌리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 입양되었을까? 내 친부모님은 누구실까? 나는 버려진 걸까? 아니면 누군가의 선택이었을까? 그때까지 저는 제가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브레너 교수님은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도서관 구석에서 노숙자로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교수님께서 제가 41세가 되던 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 날 저는 교수님의 가족과 제자들, 그리고 많은 동료 학자들 사이에서 한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이 끝난 후 교수님의 변호사가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강 교수님, 교수님께서 남기신 유언장이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교수님이 제게 무언가를 남기셨다고요? 그렇게 받은 서류를 열어보니 거기에는 저를 위한 여행 기금과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현우야, 내 미래도 중요하지만 과거도 알아야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단다. 언젠가 내가 한국을 방문할 경우를 대비해 여행 기금을 마련해 두었다. 너의 뿌리를 찾아보렴. 나는 언제나 내가 어디에 있든 응원할 거야. 저는 편지를 손에 쥔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교수님은 항상 제 앞길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독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순간 기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공항에서 마주친 사람들의 얼굴이 모두 저와 비슷하게 생겼다는 사실이 신기했고, 한국어 간판과 익숙하지 않은 냄새, 빠르게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입양기관의 도움을 받아 제 입양 기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의 요청 끝에 드디어 오래된 서류 한 장이 제 손에 쥐어졌습니다. 그곳에는 제 입양 당시 기록과 친어머니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강현우 군은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친어머니께서 아기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어렵게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가 원치 않는 존재라서 버려졌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저를 위해 결정을 내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어머니의 과거 연락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 번호를 눌렀습니다. 뚜뚜. 신호음이 이어지다가 갑자기 전화기 너머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기,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강현우라고 합니다.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숨이 멎는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우? 우리 현우니? 그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네, 저예요, 엄마. 어머니와의 재회는 저에게 모든 것을 바꿔 놓았습니다. 저는 영국에서 자랐지만 제 뿌리는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과 영국의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 후 저는 한국에서도 넥서스 펀드 프로그램을 확장하여 교육 기회가 부족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무료 수학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한국과 영국의 교육 교류 프로그램을 설립해 더 많은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내가 받은 도움을 다시 세상에 돌려주는 것이다. 도서관에서 추위를 피해 책을 읽던 노숙 소년이 이제는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강의실에서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누군가가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마친 순간 강의실에는 힘찬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감동과 용기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언제나 희망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한 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